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해외 주식들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상상해보세요. 때는 2026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기어코 1480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속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오후부터 투자자 커뮤니티를 덮친 괴소문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증권사들을 시켜 개미들의 미국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 약관에서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되면서 이 공포는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주식을 국가가 마음대로 팔아치운다니요? 이게 무슨 1970년대 독재 시절 이야기도 아니고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김 선배가 이 황당한 루머의 실체부터 왜 이런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계좌에 강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있는 그 귀한 주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먼지처럼 사라지는 상상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이 사건의 발단, 즉 강제 매각설의 전말부터 짚어봅시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하지만 치명적인 증권사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약관에 적힌 법령 및 규정이라는 네 글자가 화근이었죠. 보통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경우, 즉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죠. 이건 전 세계 어느 증권사나 마찬가지인 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령 및 규정이라는 모호한 말이 들어가니 개미들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 정부가 환율 잡으려고 외환 통제령이라도 내리면 증권사는 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한국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권사가 약관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바로 해외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조항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대상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현지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특정 종목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넘겼을 때 현지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비한 문구였던 거죠. 사회초년생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약속 어기면 벌금 내기로 했다고 써놓고 정작 누구한테 벌금을 낼지는 안 써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당연히 나한테 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행지 호텔 규정에 내라는 소리였던 거죠. 결국 증권사들이 해외 현지 법령이라고 명확하게 썼어야 할 것을 그냥 법령이라고 뭉뚱그려 쓰는 바람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 주식을 뺏어간다는 오해를 부른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문구를 수정했고 정부도 비상조치권을 쓸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학개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황당한 루머가 수백만 명의 똑똑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기이하고도 위험한 구조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818억 달러,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서 나라 곳간의 달러를 꽉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밑 빠진 독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큰형님들이 밖에서 달러를 바가지로 열심히 퍼다가 장독대에 들이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예요.
그런데 장독대 바닥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미들이 뚫어놓은 자본 수지 적자라는 구멍이죠.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큰형님들이 달러를 퍼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겁니다. 2026년 1월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 규모가 무려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데 달러가 계속 밖으로 줄줄 셉니다. 범인은 바로 미국 주식에 빠진 국민들이에요. 이러니 정부가 언젠가는 이 수도꼭지를 강제로 잠그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 지수가 매년 10% 넘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빌빌 뗐으니 자산 유출이 가속화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보다 미국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정말 정부가 법적으로 내 해외 주식을 뺏거나 강제 매각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입니다. 우리나라 외국 환거래법 제6조를 보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경제 위기 시 외화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발동해서 개인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한다?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남의 집 금고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금반지를 하나 샀는데 우리 집이 좁아서 미국에 사는 아주 힘센 형님네 집 금고에 맡겨놨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국 주식입니다. 실제 주식은 미국 예탁기관인 DTCC라는 거대한 금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야, 너 미국 형님네 맡겨둔 금반지 지금 당장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미국 형님이 그 금고를 열어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 형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우리 집 금고에 들어있는 자산인데 왜 한국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말하며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남의 나라 땅에 있는 자산을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국가 신용의 파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이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본 이동을 강제로 막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듯 매각한다? 그 순간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주식과 채권을 다 팔아치우고 떠나겠죠.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감히 꺼내들지 못했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죠.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아파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처절한 방어전만큼이나 무서운 재산권 침해의 현장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식을 직접 뺏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간접적 통제 카드는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1,600원을 향해 치닫는다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먼저 증권사들에게 해외 주식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해외 송금 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해외 주식 매수 시에 세금을 왕창 물리는 식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 가진 걸 뺏지는 못해도 새로 사는 건 지옥처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지표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지표는 환율보다도 외환 보유고의 추이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4집 예비 80억 달러 수준인데 최근 감소폭이 IMF 이후 두 번째로 컸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이건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만약 이 보유고가 위험 수위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강제 매각 루머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저변에 깔린 불안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250조 원이라는 거금이 해외로 나간 것은
냉정하게 말해 한국 경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증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기제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달러가 말라가는 혈관 파열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루머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식은 미국 땅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강제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하지만 정부의 간접 규제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제한이나 세제 개편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특정 종목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기보다는 현금 비중과 자산 배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용하는 증권사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고객센터나 돋보기 아이콘에서 해외 주식 거래 설명서를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 약관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면서 법령 및 규정이라는 단어 앞에 해외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그냥 법령 및 규정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당당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건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공짜 안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달러 주식을 지키는 건 증권사 약관도 정부의 약속도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통찰력뿐입니다. 오늘 김 선배가 드린 이 경제족보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증권사 앱의 깨알 같은 약관을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에는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투자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불안해하는 동료 투자자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우리 개미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김선배의 경제족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지켜드리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생생하고 유익한 지식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김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